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감염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는 8, 9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달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이 국내에 정상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산업들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산업 생산이 지난달 1%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이 6.5% 증가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GDP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의무 접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의사당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이 영연방국가와 일부 후진국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0만 회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3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10명으로 24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 다소 늘면서 소폭 오르내림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발생은 1,662명으로 67%인 1,114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비수도권도 증가세가 계속돼서 30%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8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연일 1,000명대 환자가 나오면서 중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늘어 누적 299명에 달합니다. 숨진 사람도 4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2,089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은 34만 6,234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36.5%입니다. 이 가운데 3만 9,069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접종 완료율은 13.8%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분 모더나 백신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 공급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8월분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예정대로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면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 단계는 4단계 최고 수준이지만 거리두기 효과의 척도라고 할 이동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휴가 시즌에 맞이하는 주말 이동과 활동, 만남과 접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김부겸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8월 중에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40대 이하 국민 중에 우선적으로 보호해드려야 될 분들부터 다음 주에 예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국민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안내해드린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서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게 문제인데다 델타 변이로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헬스장에 휴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22일 이곳에서 일하는 헬스 트레이너를 시작으로 인근 어학원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 사우나,
서대문구 체육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동작구 소재 사우나 관련 17명, 서대문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11명, 마포구 미용실, 서대문구 학원 관련 3명 등입니다. 4단계 격상 이후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분석해보니 실내 체육시설과 사우나, 주점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시설들로 4단계 거리두기 속에서도 출입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전체 감염에서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중도 4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 12일 16.2%에서 최근 19%까지 올라섰습니다. 일상 속 개인 간 접촉이 꼬리를 물고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통한 접촉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을 통한 감염,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방역 피로감이 커지면서 일상 감염을 통제하는 게 더욱 어려워진 데다 휴가철 이동량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 지난 한 주간 이동량은 2억 2,600만 건으로 지난 3차 대유행 시기인 1월 첫 주와 비교했을 때 18%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4단계 방역 조치의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4차 유행의 확산세를 부추기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개개인이 모임과 약속을 줄여야만 유행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음식점, 사우나 등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여전히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입구에 선풍기만 틀어놔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주점.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48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주점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흡연한 데다가 해당 주점이 지하에 있어 감염이 빠르게 번진 겁니다. 주점 이용자가 방문한 근처 다른 술집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클럽처럼 운영돼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곳인데요. 역시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공간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우나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 이용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3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청 직원이 있던 것으로 파악돼 검사 인원은 2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종사자들은 휴게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이용자들은 장시간 사우나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두 감염 사례 모두 지하 공간에서 퍼졌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에서는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해 환기해야 하는데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출입문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환기 효과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또 지하 공간에 맞는 환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부 주도로 좀 잡아줬으면 좋았다.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또 정부가 개발한 좋은 환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두고두고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죠. 당장 환기 시설을 갖추는 게 어렵다면 밀폐된 지하에서 에어컨을 트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공용 물품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청와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내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최근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음주사고나 보안 정보 유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최고조에 이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적 모임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야가 더 심해지고 국지성 호우도 잦아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쪽에서 뜨거운 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 기온은 조금 낮아져도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밤, 열대야는 서울이 가장 심합니다. 9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7월 전체로는 14일이나 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열대야는 지역적인 현상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과 해안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뜨거운 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도 서울 기준으로 36도에서 33도에서 34도로 조금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지며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전국이 이 열대야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거의 전국 곳곳에 이와 같이 굉장히 높은 기온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무덥고 습한 형태에서 이제는 그늘에 들어가도 더위를 식히기는 어려운. 소나기는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높아진 습도에 더위가 겹치며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하며 돌발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피해도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산업들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전 산업 생산이 지난달 1%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과 관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금융과 보험, 도소매 등의 증가에 힘입어 1.6% 늘었고 관공업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 증가에 2.2%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의복과 의약품 등에서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6월 산업활동 동향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은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6.5%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19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의 19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 6.5%는 1분기의 6.3%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4%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회복 기조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은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 지출 확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 2분기에 연율로 환산해 11.8%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점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훨씬 많지만 한 주 전보다는 2만 4천 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I think we're some way away from having had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ward the maximum employment goal. I would want to see some strong job numbers. 뉴욕 증시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군에도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국방부에 지시했고 민간 분야도 강화된 조치를 따르기를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4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연방 건물 내에서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해야 합니다. Masking is one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COVID-19. But make no mistake, vaccines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you getting severely ill from COVID-19. The very best defense.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방부에 군 관계자들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와 지방정부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접종을 받는 주민에게 $100를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조치와 유사하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주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주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주 건물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아칸소 주지사는 학교 내의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tate employees, regardless of their vaccination status, will be required to wear masks indoors at work if they cannot socially distance. Additionally, anyone entering state buildings or facilities will also be required to mask up. 이 같은 강화된 조치는 미국에서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정체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매주 검사 등의 부담을 지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나은 만큼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각종 백신 접종 지표에서 유럽연합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9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데이터 자료를 인용해서 EU가 인구 100명당 접종 비율과 최소 1회 이상 접종 인구 비율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EU 27개 회원국의 백신 접종 비율은 인구 100명당 102.66회분을 기록해 미국의 102.44회분보다 높았습니다. 이어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56.5%였지만 EU는 58%로 집계됐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1회 접종을 한 사람은 69.3%였지만 EU는 70%를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EU는 이번 여름 백신 접종 속도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은 몇 주 동안 정체했다며 미국의 백신 캠페인은 많은 주에 널리 퍼진 백신 반대 정서로 얼룩졌으나 EU 국가들에서는 미국보다 반발이 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연방 국가 등에 30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0만 회분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 장관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이 어려운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파트너 국가들, 또 케냐와 자메이카 같은 영연방 국가들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500만 회분은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제공하고 400만 회분은 개별 국가에 직접 전달됩니다. 인도네시아 60만 회분, 자메이카에 30만 회분이 제공됩니다. 영국은 지난달 G7 정상회의 때 연말까지 3천만 회분을 보내는 등 내년 6월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해 대규모 추가 접종 결정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어 노령층의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 정부의 판단입니다.
The decision was based on considerable research and analysis, as well as the rise in risk of the Delta variant wave.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I made the last one, the second one in January, and I hope to do it next week. If the experts in the government have decided that that's what has to be done, then I'll be first in line to be vaccinated for the third time.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2번 맞고도 감염되거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노령층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지만 글로벌 백신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3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에 나설 경우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감염자 수가 하루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SNS를 통해서 금메달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할 뿐 감염 확산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림픽 개막일 4,200명 수준이던 감염자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세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 부근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오사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正直出たところでっていうような感覚ではあります。もう過去こんだけ何回も繰り返されてるわけですから。お酒飲んでいる人たち、外でねいる人たちも別に普通の生活になんか戻ってるのかな。 도쿄의 경우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배로 늘어 코로나 전용 병상이 절반 넘게 찼습니다. 의료 위기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これまで経験したことのない爆発的な感染拡大に向かっております。2週間後の8月11日の予測値である 2.34 倍の約1日あたり 4,532人は 최다 감염자가 나온 뒤에도 스가 총리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일본의 선전으로 올림픽 여론이 조금씩 나아질 조짐이 보이는데 감염 상황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人流は減少しています。そういう人流は減少してますので、そうした心配はな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정부도 시민도 지금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感染を下げる要素がない。ところが上げる要素というのはたくさんありまして、今は社会全体が危機感をみんなで共有すべき時期だと思っております。 올림픽 선수와 관계자의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하루 24명이 추가돼 전체 확진자 수는 200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고팠더라도 깨물지 말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직위는 도쿄올림픽 메달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공식 확인한다며 이 메달들은 일본인들이 기부한 전자기기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약 5,000개의 금은 동메달 제조에 필요한 금속 재료 100%가 2년간 전국에서 기부받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에서 추출됐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깨무는 장면은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순금을 물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 진짜 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깨물던 데서 비롯한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실외기 화재 소식도 잦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벽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하시고 연결선은 이음이 없는 단일선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주변 청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